자, 이렇게 등장하니까 좀 그렇던데. 자, 오늘은 삼각함수 시작할게요. 삼각함수. 자, 일단 먼저 중3 때 배웠던 삼각비를 아주 빠르게 복습합니다. 삼각비. 근데 또 여러분들 질문하면 제 우라통이 터지니까 일방적으로 할게요. 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거는 삼각비입니다. 삼각비. 삼각비는 뭐냐면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비에 대한 연구. 자,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자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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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각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 삼각비라고 하는 거는 직각에 대한 삼각비는 없는 거죠.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에 대한 비를 보는 건데 세 변이라 하였으니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가 궁금해. 그럼 여기다 내가 어떻게 그랬어?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죠. 사람을 세웠을 때 이 사람이 밟고 있는 이 변이 밑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거가 높이에요. 그 다음에 하얀 녀석이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선분인 빗변입니다. 빗변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의 대변이에요. 두 번째는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에요. 세 번째는 원의 지름이죠. 그죠? 직각삼각형 빗변은 원의 지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빗변과 밑변과 높이의 비를 연구한 것인데, 자, 편의상, 자, 얘를, 자, 이제 할게요. 이러면 또 너무 뭐 늘어지니까. 여기를,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수를 또 물어보면 내가 화가 나겠지. 피타고라스의 수 뭐가 있을까요? 8, 15, 17, 3, 4, 5, 8, 15, 17, 5, 12, 13, 7, 24, 25.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잘 외우지 못하는 8, 15, 17로 할게요. 여기 B입니다. 여기가 C예요. 자, 갑니다. 사인 A는 자 이렇게 출발해서 17분의 8이죠. 코사인 A는 우리나 뭐야? 코사인 A. 자, 흐름이 끊어지니까 17분의 15죠. 그냥 다 알고 계시리라 믿을게요. 네, 탄젠트 A는 15분의 8이죠. 근데 직각에 대한 삼각비는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인 B는 현수야, 사인 B가 뭐야? 17분의 15. 그렇죠. 17분의 15고요. 동윤아, 코사인 B는 뭐야? 17분의 8. 그렇죠. 17분의 8이죠. 나경아, 탄젠트 B는 뭐야? 8분의 15. 그렇죠. 자, 관찰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네 분도 저한테 삼각비 배웠잖아요. 아, 효준 안 배웠구나, 그죠? 서희하고 다 배웠잖아, 그지? 니네 설명할 때랑 똑같이 했어요, 쟤네도. 자, 서희야, 이 봤더니 뭐가 있어요? 얘랑 똑같죠? 그지? 또 뭐야? 얘랑 똑같죠? 얘네 둘은 무슨 관계? 역수 관계죠. 오케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바꿀 삼각형. 자, 여러분들의 일생을 바꾸는 삼각형이 딱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여기가 30도, 60도가 되면 1대 루트 3대 2죠. 이거는 1 루트 3 2만 되는 게 아니라 1대 루트 3대 2 비율로 다 되는 거지. 또 하나 뭡니까?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 45도 45도 1대 루트 2 이렇게 두 개가 되죠. 자, 얘를 볼게요. 선생님, 자, 선생님 처음에 당신이 그렸던 녀석은 여기가 A구, B구, C인데요. 선생님, 각 A하고 각 B를 더한 건 무조건 90도죠. 그지?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아요? 자, 사인
사인 90도 빼기 A는 코사인 A죠. 자, 이게 A고 이게 B라고 칠게요. 사인 A랑 코사인 B랑 똑같죠. 사인 A랑 코사인 B랑 똑같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자,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두 개를 더해서 90도가 되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네요. 맞잖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코사인 90 빼기 A는 사인 A죠. 얘하고 얘 두 개를 더해서 90도가 되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죠. 자, 보세요. 얘가 대문자 A고 얘가 대문자 B예요. 그러면 자, 봐봐. 얘하고 자, A하고 B하고 더한 게 90도죠. 그치? 오, 선생님 그렇군요. 그 다음에 탄젠트 90 빼기 A는 자, 역수죠.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엄청 강조하면서 가르쳤어요. 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삼각함수 들어갈 때 조금 편해보려고. 보시면 여러분들의 일생을 바꿀 삼각함수 구구단. 자,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인데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가 있는데 자, 일단 30도, 45도, 60도는 이거 두 개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자,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얘네 둘은 유리화하라고 하는데 얘는 내가 유리화하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얘네 둘이 역수인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기 위해서. 그러면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에요. 얘네 둘이 역수잖아. 그죠? 탄젠트 45도는 1이에요. 오케이? 자, 가리? 이쪽을 보시면 우와 선생님 지금 봤더니 봐봐. 사인 30도하고 코사인 60도는 30이랑 60 더하면 90이지. 그러면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입증됐죠? 그 다음 보세요. 코사인 45도하고 사인 45도도 똑같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90도지. 90도니까 자, 사인 45도하고 코사인 45도 둘 다 똑같죠. 그러면 얘는 자 여기다가 자 탄젠트 30 이거를 30이라고 칠게요. 그럼 얘는 여기가 60이죠. 얘하고 얘 더한 게 90도가 되면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얘가 루트 3분의 1이고 얘는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녀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앞으로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제가 이제 공식마다 이름을 붙여줘요. 얘를 중딩 공식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적어. 아 근데 적을 필요 있을까? 이해했지? 선생님 그럼 당신 말은 사인 13도는 코사인 몇 도겠어요? 87이죠. 아니 77인가? 77이죠. 그죠? 13에다가 77 더하면 90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제가 중딩 공식 하면 이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 거고. 그죠? 그죠? 여기가 0이고 1이고 1이고 0이고 0이고 없다죠. 자,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사인은 아빠입니다. 사인은 아빠, 스탠드, 사인은 y좌표예요. 코사인은 뭐야? 엄마야. 그러니까 제가 왜 사인을 아빠, 코사인을 엄마라고 하는지 저한테 미적분까지 들으시면 제가 미적분에서 무수히 많은 공식이 있는데 전부 엄마, 아빠로 풀어드립니다. 사인은 아빠고 코사인은 엄마야. 엄마는 x좌표예요. 나경아, 네. 선생님이 탄젠트는 항상 뭐라 그랬어? 다들. 어? 아들인데 탄젠트의 의미는 직선의 기울기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가 나와요. 그 공식 나와요. 자, 탄젠트의 값은 아빠, 엄마거든. 근데 코사인 값이 x좌표고 사인 값이 y이기 때문에 선생님 x하고 y의 비율이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오케이?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이걸로 설명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 지금 중학교 3학년 2학기 삼각비만 가지고 하는 거야. 중학교 3학년 2학기 삼각비만 가지고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삼각비라고 해서 평면에 있는 직각삼각형에 대한 고찰을 한 건데 우리가 배우는 단어 이름이 뭐예요? 삼각함수죠. 삼각함수를 배우는 건데. 자, 고등학교 수학의 7, 80%는 함수인데 함수가 뭡니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도 딱 아는데 내가 얘들아 함수 왜 배워? 그러면 걔네가 고사리 같은 입으로 규칙성 모형하여 함수 규칙성 모형하여 선생님 함수는 규칙성 모형화를 위해서 배우는 거고요. 현재 자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현재에서 어떤 규칙성을 모형화를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택시 요금이 1차 함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택시 요금의 규칙은 1차 함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삼각함수는 뭐냐? 함수는 뭐냐? 현재에 있는 규칙성을 모형화해서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함수를 배우는 것인데 삼각함수가 무엇이냐면 봐봐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규칙 중에서 회전하는 운동이 많죠. 그죠? 자, 삼각함수는 회전 운동의 규칙성을 모형화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초등학교 6학년도 아는데 함수가 뭐냐고 했을 때 규칙성 모형화가 나오지 않으면 스스로 엄청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1차 함수를 배우는지 2차 함수를 배우는지 왜 지수 함수를 배우는지 왜 로그 함수를 배웠는지.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의 핵심은 뭐예요? 곱하기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곱하기 함수.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곱하기에 대한 함수를 규칙을 모형화한 게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예요. 삼각함수는 회전 운동의 규칙성을 모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오늘 다 들려줘요. 그죠? 안 배웠다고 하진 않겠지 설마. 자, 스르륵. 자,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 배울 때 이거 똑같이 갈 겁니다. 야, 중학교 3학년 때는 0도부터 90도까지만 한 거죠. 그죠? 각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좀 이따 나올 거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축을 여기 있는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이제 바로 들어갈 텐데 시초선 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준선이야. 해서 일로 가면 90도, 일로 가면 180도가 되고 일로 가면 270도가 되고 360도가 되죠. 그죠? 그런데 중학생들까지는 제가 360도까지만 보여드리는 건데 생각을 해봐.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회전운동이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지. 두 바퀴 돌 수도 있고 세 바퀴 돌 수도 있고 네 바퀴 돌 수도 있고 n 바퀴 돌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모형화를 하고 싶은 건데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자 스르르.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다 삼각함수 그래프를 다 그려줬어요. 빵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인데 자 처음에 3등분만 할게요. 3등분. 자 각이 30도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직각삼각형 나오지? 그었어. 야 사인은 y좌표죠. 사인은 y좌표지. 사인은 y좌표야. 선생님 이 선분의 길이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지. 니네가 봐도 여기 2분의 1이 찍히잖아. 그립니다.
30도, 60도, 90도. 내가 중3 때 이거 한 번씩 다 그려드렸어요. 선생님 이번에 자 스르륵 직각삼각형 나오죠. 사인 60도는 뭐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인데 얘는 2분의 1.732니까 1보다 약간 살짝 작은 수죠.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가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 45도가 되면 쿡 찍어서 이렇게 나올 텐데, 그죠? 요 선분의 길이가 루트 아니다 뭐지? 2분의 루트 2죠. 근데 보시면 요 사각형 보시면 자 스르륵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1이잖아. 이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돼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그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잖아요.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은 요 지금 원의 반지름이 1이잖아 얘들아. 그죠? 여기서 원의 방정식 안 배운 친구 없잖아요. 맞잖아. 그래서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2에서 자,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가 된 거죠. 맞죠? 그럼 이때 딱 뚜루루룩 찍히고 이때 뚜루루룩 찍히고 이때 45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찍히고, 그 다음 이 각이 90도가 됐어요. 그럼 이 초록색 선분은 이렇게 사인 y좌표니까 여기까지 찍히는 거죠. 성현아, 내가 중3 때 이 그림 그려줬어 안 그려줬어? 서희야, 중3 때 했어 안 했어? 그래요. 왼쪽은 처음 응? 왼쪽은 봤는데 오른쪽은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이쪽 것만 그려줬어요? 네. 동윤이 니는 내가 다 그려줬지. 집에 가서 개념 플러스 이형 그 보세요. 필기도 돼 있을 거예요. 아무튼. 자, 이제 아무튼 이런 거를 할 겁니다. 이런 거 할 건데 중3 때는 점이 일사분면에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의 목적은 2번 돌아가든 3번 돌아가든 n번 돌아가든 그걸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벌써 졸리시는 분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너무 서론이 길어서 자 일반각부터 들어갈게요. 일반각. 자,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제가 지금 방금도 이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이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얘들아, 각이 여기 있는 빨간색 기준선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아, 좌표 평면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된 이유가 삼각함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삼각함수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 2, 3, 4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플러스 각이고요. 이쪽 반대로 움직이는 건 마이너스 각입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시초선, 얘를 동경, 움직이는 경사, 움직이는 선분 그런 뜻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케이? 그럴 거고,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자, 일반각 배울게요. 일반각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봐봐. 우리는 이제부터 회전하는 운동을 모형화하는 거야. 회전 운동의 모형화가 삼각함수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자, 내가 여기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죠? 내가 이렇게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잖아. 그지? 두 바퀴를 돌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만큼만 이거 하고, 봐봐, 한 바퀴 돈 다음에 이렇게 와도 두 개가 동경이 일치하죠. 근데 세 바퀴 돌건 네 바퀴 돌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각들을 일반화 시킨 게 일반각인 거고, 자, 일반적으로 시초선 OX에서 동경 OP의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 자, 각 XOP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XOP. 얘가 처음에 요만큼만 돌아서 알파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처럼 한 바퀴, 두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n은 뭐냐면은 회전수죠. 그죠? 회전수인데 얘가 왜 정수가 되냐면 플러스일 때는 자 플러스 방향으로 돌아도 되는 거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아도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여기서 n은 뭘 의미한다? 회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다면 자 n은 여기 있네. 시초선이 회전하는 방향 동경이 회전하는 방향과 횟수를 말한다. 이때 여기 있는 알파는 0부터 360도 사이의 각을 택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얘가 지금 딱 여기가 60이야. 근데 얘는 지금 봤더니 봐봐. 한 바퀴 돌고 60도 더 돌았죠. 그지? 근데 보시면 그러면 420도하고 60도는 동경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60도는 360 곱하기 한 바퀴도 안 돈 상태에서 플러스 60이잖아요. 그래서 60이 나왔잖아요. 근데 한 바퀴를 돌고 나서 60도를 돌아도 이게 420도이긴 한데 60도하고 420도는 동경의 위치가 똑같죠. 그런데 얘를 보시면 선생님 두 바퀴를 돌았어요. 두 바퀴를 돌면은 자 360, 360, 720에다 60을 더하니까 360도에다가 두 바퀴를 돌고 나서 60도가 돼도 얘가 780인데 60도나 420도나 780도나 전부 동경의 위치가 일치하죠. 그런데 이쪽을 보세요. 선생님 이번에는 자 봐봐. 마이너스 660도면 자 얘는 지금 자 보세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면은 얘들아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자 반대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자 보세요. 지금 그림 보시면 자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또 이만큼 돌아갔죠. 그죠? 그래서 자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60을 하면 얘가 마이너스 660도가 되는데 이거 4개는 동경의 위치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일반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반드시 플러스입니다. 여기가 반드시 플러스입니다. 오케이? 이것은 마치 어떤 실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을 플러스로 항상 표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개념 설명 오래 하면 또 모르겠다고 할 테니까. 자, 4분면의 각입니다. 자, 여기가 시초선이야, 기준이야. 자,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봐봐. 아이고.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되는데.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 자, 각 세타가 나타내는 자, 첫 번째 일사분면에 있는 모양 각들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사분면이 여기인데, 일사분면이 여기인데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360도 n 플러스 0, 0도 360도, 0도 세타 360도 n 플러스 90도 하면은 실제로 이 앞에 있는 360n은 없다고 봐도 되겠더라. 그치? 니네가 0도부터 90도 사이가 0도부터 90도 사이가 일사분면인 거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사분면은 어떻게 되겠어? 360도 n 플러스 90도 세타 360도 n 플러스 180인데 어차피 자 플러스로 돌건 마이너스로 돌건 360에는 시초선 위치에 동경이 오죠. 그지? 그러면 뒤에 있는 90도하고 180도를 보시면 90도하고 180도 사이가 이사분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1사분면의 각을 일반각으로 이렇게 쓰고 2사분면의 각은 이렇게 쓰고 3사분면 180에서 270 4사분면은 270에서 360도고 여기 등호 안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야.
520도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160이죠. 근데 어차피 얘는 내가 한 바퀴 돌고 나서 시초선에 와 있지. 그럼 뒤에 있는 각만 보면 되는 거죠. 160도는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죠. 근데 마이너스 각은 얘들아 마이너스 175인데 얘는 왠지 니네가 생각하시기에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0으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지? 근데 내가 항상 여기가 플러스여야 한다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 번 더 빼주는 거죠. 더하기 330도가 되죠. 여기가 항상 더하기가 돼야 돼요. 일반 각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자 360 곱하기 여기가 정수가 되면 어차피 동경이 시초선 안에 있을 거고 요 뒤에 있는 330도만 보시면 4사분면의 각인지 쉽게 알 수 있죠.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좀 이따 할게요. 자, 먼저 연습을 통해서 일반각을 컨트롤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시초선이 OX일 때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을 나타내는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래. 그래? 얘는 플러스니까 대충 이렇게 하시고 여기 30도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얘들아 마이너스 125도예요. 그럼 헷갈리시면 이렇게 그리시고 이쪽으로 돌죠. 180.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돌아야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잖아.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럼 얘는 대충 이 정도 그리시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서희야 마이너스 120도는 플러스 각으로 바뀌면 동경이 어떤 거랑 똑같아요? 성현아 뭐랑 똑같아요 얘는? 120도 110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250도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플러스 110을 하면 이거 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50도죠. 근데 360 곱하기 플러스 1을 곱하든 마이너스 1을 곱하든 시초선이 여기 있을 거고 그죠? 여기 있는 요 각은 110도가 되는 거죠. 110이랑 250이랑 더하면 360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림 그리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630은 얘들아 내가 니네한테 36단 외우라 하지 않았냐? 36단 그지? 내가 왜 36단을 외우게 한 것 같아? 삼각함수 때문에 니네가 36 곱하기 어디까지 외우고 있어? 36 곱하기 6까지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36 곱하기 1, 36 곱하기 2, 36 곱하기 3, 36 곱하기 4, 36 곱하기 5, 36 곱하기 6. 그다음 지금 5학년 애들도 계속 암기시키고 있어요. 우리 5학년 있거든요. 5학년. 아직 소인수 분해도 못하고 약수가 뭔지 배수도 뭔지 모르고 그러는데 내가 36단 한 두 번 보여주니까 와 애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야. 벌써 걔는 외웠어요. 36단 외우세요. 36 곱하기 6까지. 싫은 말고. 싫은 사람은 사각함수 할 때 혼자 계산이 느린 거야. 아무튼 얘 딱 보면 뭐야? 36 곱하기 360 곱하기 1 더하기 뭐냐? 330이죠. 아니지. 뭐지? 270. 270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계산이 서툴러요. 그러면 얘는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있고 270이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시초선은 그지? 아니 이게 시초선이고 여기가 동경이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50은 뭘까요?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0으로 하면은 그릴 수도 있어. 왜? 한 바퀴 자 반대 방향으로 그거 뭐 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30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30 그지?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
360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얘네들이 똑같으려면 여기가 330이죠. 그죠? 오케이?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시초선이 반직선 OX일 때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세요. 그러면 야 일반각을 구하래. 그러면 동경이 70도였으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 360도 N 플러스 70도라고 쓰시면 되죠. 얘는 자 150이니까 선생님 360도 N 플러스 150이라고 쓰시면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잖아 얘들아.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근데 이 일반각으로 표현하실 때 반드시 여기를 플러스가 되게끔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40이면은 뭐야? 이만큼 봤을 때 두 개 더하면 360 돼야 되겠지. 그럼 뭐예요? 220도 그죠? 그럼 얘는 360도 N 플러스 220도라고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해가지고 자 315도죠. 그죠? 315도니까 360도 N 플러스 315도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두 가지 그림을 그렸죠, 제가 항상. 오늘을 위해서. 왜? 스르르. 짜라라. 제가 상하함수 할 때 이 그림을 몇 번이나 그릴지 모르겠지만, 자, 90도, 180도, 270도, 36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고요. 자, 이쪽 그림은 90도를 3등분 하고요. 이쪽 그림은 90도를 2등분 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부터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별로 낯설지가 않아요. 내가 맨날 허구한 날 보여줬으니까, 이제. 동현아, 여기 몇 도? 여기. 220. 그지? 여기? 그지? 150. 몇 번을 적었는데? 30도, 60도, 120도. 이게 뭐야? 240도, 여기 300도, 330도고요. 삼각함수는 이 그림 두 개만 외우면 돼요. 이쪽은 45도, 여기가 135도. 현수야, 여기 뭐야? 220. 그렇지. 225. 여기 뭐야? 315도죠. 자, 스르륵. 자, 이제 앞으로 상하함수는 이 그림 두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뭘 외워야 되냐? 선생님, 저랑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구나. 저랑 높이가 똑같아요. 저랑 높이가 똑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일직선에 있고요. 일직선에 있어서 저는 직사각형이에요. 저도 직사각형이에요. 자, 스르륵. 저는 정사각형이에요. 저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오케이? 이 그림 두 개 남겨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좌표가 들어가는데, 자, 한번 보여드렸어요. 보신 적이 있죠? 자, 크기가 다양한 것 같은 각을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아까 한 거랑 비슷하네, 그지? 니네가 해봐. 그 다음에 얘네도 니네가 해봐. 오케이? 대충 감 잡았죠? 제가 할까요? 현수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360, 여러분들은 36단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36 곱하기 4가 144니까 36 곱하기 3만 될 것이고 1230에서 1080을 빼면 플러스 150도죠. 그죠? 이렇게. 그럼 우인아, 얘는 몇 사분면이니? 아니지. 그쵸. 2사분면이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선생님 그러면 저 360 곱하기 선생님 저 마이너스 선생님 저는 36단을 외우고 있거든요. 당신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외우라고 해서 외웠는데 36 곱하기 5가 180이지. 36 곱하기 4는 144지. 36 곱하기 4는 144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이 모르겠다. 마이너스 5를 가시고. 그죠? 여기 뭐가 와야 돼? 성현아? 어? 300이죠. 그죠? 그러면 현수야 여기는 이 각은 몇 사분면이야? 어디만 보면 돼? 이 앞에 있는 게 중요할까? 뒤에만 보면 돼 현수야. 그치? 300도는 몇 사분면이야? 현수야 90도 180도 270도 360도야. 그치? 300도는 현수야. 여기 있잖아. 그럼 몇 사분면이야? 그렇지. 자 할게요. 다음 각의 크기를 30도 곱하기 m 플러스 알파. 근데 알파는 플러스 0에서 30도 360까지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걸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그치? 여기 플러스 돼야 되니까 이게 720이고 그죠? 500 차이 나면은 뭐예요? 플러스 220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00도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0도가 되겠죠? 1번은 220, 2번은 30도 나왔어요. 60도. 그쵸? 자, 제가 일부랑은 틀려봤는데 야 역시 우리 효주는 항상 수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개야 치져라 뭐 나 관심이 없다 뭐. 나는 일단 시간만 때워주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00은 어떻게 될까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60이에요. 그죠? 400은 뭐예요? 360 곱하기 1 더하기 40이라서 얘는 260, 얘는 60, 얘는 40이고 700은 360 곱하기 1 더하기 340인가요? 가장 작은 걸 물어봤으니까 답은 이거겠네요. 그죠? 쉽네. 자, 별표. 자, 별표 100개. 자, 보세요.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대학교 때 과외를 할 때 이 문제를 어떤 친구한테 가르쳤는데 이 문제를 3개월 동안 그 친구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예뻐하던 애였는데 막 걔하고 남학생이었는데 내가 걔를 너무 이뻐해서 내가 막 걔도 맨날 걔랑 같이 손잡고 극장 가서 막 영화도 막 보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뭐 센과 치료에 나도 좋아하고 걔도 좋아해서 그래 별이야 오늘 수학 공부 안 되니까 우리 과외 끝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갈까. 근데 그 친구가 이거 3개월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걔가 몇 살일까? 걔도 30대겠네요. 보고 싶긴 하다. 보고 싶긴 하다.
엄청 착해요. 엄청 착해서 되게 잘해줬거든요. 자, 세타가 1사분면에 하기래. 그래? 1사분면이 세타 1사분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니네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선생님 세타 360n 플러스 0 360도 n 플러스 90이잖아. 맞죠? 0도하고 90도 사이가 1사분면이잖아. 그지? 그러면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뭐지? 여기는 세타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세타라고 읽어요. 세타 오케이? 근데 얘를 3으로 나누라는 거야. 3으로. 그래? 그럼 3으로 나누면 이렇게 하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 120도 n이야. 얘는 어떻게 해? 120도 n이고 플러스 30도예요. 이제 요거를 디그리라고 하는데 이 디그리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 360이 아니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 그럼 이제 봐봐. 멋있게 풀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가 n에다가 0부터 하나씩 대입하는 겁니다. 이제 수원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멋있게 푸는 게 아니라 하나씩 나열해서 규칙 찾는 걸 잘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0 집어넣으면 얘는 0이고 3분의 세타고요. 0 집어넣으면 30도죠.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을 겁니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120도가 되고요. 얘는 3분의 세타가 되고요. 얘는 150도가 돼요. 그래. n에다가 2를 집어넣을 겁니다. 2를 집어넣으시면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240도가 되고요. 3분의 세타가 있고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270도가 되죠. 선생님 저 3도 집어넣고 싶어요. 그래서 3 집어넣었어요. 3 집어넣으시면 360도가 될 거고요. 3분의 세타고요. 3 집어넣으시면은 390도가 돼요. 근데 선생님 360도면 동경의 위치가 빵에 있는 거잖아. 얘를 그냥 빵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390도면 한 바퀴 돌고 30도 더 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만큼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상하함수 하시면 원을 되게 자주 그려야 돼요. 저처럼 원 그리는 연습하시고, 자, 툭 30도, 60도, 120도, 90도, 150도, 180도, 210도, 240도, 270도, 300도, 330도, 360도. 0부터 30이야. 그럼 세타가 어딘가 있는 거죠. 맞잖아. 그 다음에 120에서 150 사이야. 이만큼 있는 거지. 맞지? 선생님, 색칠하고 한 칸, 두 칸, 세 칸 띄었죠? 색칠하고 왠지 한 칸, 두 칸, 세 칸 띄고 칠할 것 같죠? 240에서 270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색칠하는 범위 안에 3분의 세타라고 하는 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어디에는 안 그려져? 4, 4분면에 안 그려지지. 답은 1, 2, 3, 4분면입니다. 오케이? 꼭 푸실 줄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드디어 두 동경의 위치가. 자, 이제 앞에를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제가 이제 스킵하고 넘어갔던 거. 제가 왜 이걸 스킵을 했냐면, 친구들이 상하함수 시작하자마자 개념 설명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거를 됐다 외우라고 하면 상하함수에 대한 증오심, 거부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시면 제가 항상 여기를 가르칠 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 애들한테, 야, 그냥 동그라미 그려서 생각하면 되는데 왜 너는 원을 그리려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수학상의 도형의 방정식도 그렇고 항상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시려면 이런 것들을 바보처럼 기계처럼 외우기 때문에 수학이 싫은 겁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10들은 고백을 하면 저도 못 외워요. 아니 나는 외울 생각을 안 했어. 핵심은 왜냐면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야 이건 죽어도 외워야 돼. 일단 곱셈 공식 죽어도 외워야 돼. 근해 공식 죽어도 외워야 돼. 그거 외워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여기 지금 개념 원리의 그림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편하구만. 자, 첫 번째. 두 동경이 근데 나는 뭐냐면 니네가 여기 있는 그림을 이거를 그려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보세요. 선생님 두 동경이 일치하는데 알파 빼기 베타 이런 망할 뭔 소리지? 보시면 자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정수가 n인데 이렇게 하자. 알파가 큰 각입니다. 알파 큰 각. 베타는 작은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있는 그림을 무시하고 이쪽에다가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봐봐. 두 동경이 일치하는 케이스는 니네가 여기 그림이 아예 없다고 치자 이렇게. 자, 이게 있으면 니네가 자꾸 보고 싶으니까. 그지? 근데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냥 설명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 식을 기계적으로 외워서 수학을 못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시나리오를 읽고서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 두 동경이 일치하는데 알파가 큰 거고요. 베타는 작은 각이에요. 베타는 작은 각이에요. 항상. 두 동경이 일치하는데 그래.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있을 거고. 응? 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치? 맞잖아. 그러면 여기가 베타일 것이고 이만큼이 알파일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알파를 큰 거로 잡고 베타를 작은 걸로 잡았으니까. 이해해서 이 문장을 읽고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오 맞네.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가. 아 바보같이. 야 이게 지금 제가 그린 거는 이 그림은 이 두 번째 거죠. 그죠? 미안해요. 자, 두 번째 건데 이게 보면 알파 빼기 베타 360도 n 플러스 180을 외우지 마시고 이게 지금 두 번째 그림이에요. 보세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두 개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림 보셨더니 빨간색에서 베타 뺀 게 180도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여기가 360도 n 플러스 181.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이 그림 어떻게 될까요? 두 동경이 일치하는 그림은 자, 이렇게 그리시면 이렇게 있으면 야 작은 거가 베타니까 베타 이만큼 가고 알파는 한 바퀴 돈 다음에 이만큼 온 게 알파일 거 아니야. 그지? 지금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건 이 그림이죠. 근데 그림 보시면 빨간색에서 연두색을 뺀 거가 한 바퀴 차이 나지.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가 한 바퀴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알파가 두 바퀴 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60 곱하기 n으로 된 거예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쉽구만. 그러면 세 번째 거 볼까요?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이걸 외우지 말라고. 수학을 20년 넘게 거의 대학교 때까지 치면 30년 가까이 가르치는 사람도 이걸 못 외운다는데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외운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때도 똑같이 가르쳤어. 야 이거를 뭐하러 외우냐. 이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자.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세 번째 그림은 이게 그린 다음에 그래? X축이니까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맞잖아.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얘들아 베타라면 그지? 얘하고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크기도 베타겠지. 그런데 큰 각은 그죠? 이만큼이 알파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n인 거 하니? 보세요. 그림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여기 베타가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동경이랑 여기 있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여기서 이만큼 오는 것도 크기가 알파, 이만큼 오는 것도 베타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선생님 그림 봤더니 알파하고 베타하고 자, 이쪽 빨간색이랑 이쪽에 있는 베타 더한 거가 360도 곱하기 n이죠. 한 바퀴 차이 나니까. 그러면 자,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것도 이게 1, 3, 2, 4예요. 그려볼게요. 선생님 네 번째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자,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하나 이렇게 그리고 하나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거가 베타니까 요만큼이 베타일 거고 그러면 요만큼의 크기도 베타일 거예요. 근데 알파라고 하는 거는 큰 각이니까 하나는 이만큼 갈 거지. 근데 원칙은 처음에는 여긴 없었겠지. 이렇게만 있었겠지. 그치? 여기를 기준으로 알파만큼 가고 여기를 기준으로 베타만큼 간 거겠지. 근데 이렇게 있으면 알파하고 베타 뭐 한 게 잘 안 보이니까 얘하고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요만큼의 크기도 베타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림에서 빨간색이랑 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거가 그래서 몇 바퀴 돌고 180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 식을 기계처럼 외우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5번 보세요. 두 동경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 그럼 이게 뭐지? 왜 이거 90이지? 그려보면 되죠. 그래 보시면 y는 x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 두 동경이 y는 x에 대칭이니까 하나 이렇게 그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작은 거가 베타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베타고요. 알파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 빨간색이랑 파란색 보면 어려우니까 여기가 베타면은 얘하고 얘가 y는 x의 대칭이면 요만큼의 크기도 베타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빨간색이랑 파란색, 빨간색이랑 초록색 얘하고 얘 더한 거가 90도만큼 되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외우지 마시고 이 문장을 읽으신 다음에 그려서 생각하세요. 이해했음? 근데 선생님 그러면 두 동경이 자 여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인 그림은 어디? 여기 나오니? 여기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려드리면 y는 x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그럼 봐봐 얘들아. 작은 거가 자 얘가 y는 x인데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베타예요. 선생님, y는 x인데 내려가면 그래요. 아, y는 마이너스 x요. y는 x는 이거죠. 얘는 지금 6번이 없는 건데 이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 표기를 하셔야 돼요. 6번에 두 동경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의 조건을 지금 적어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없지만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는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가 베타일 거고 알파는 뭐겠어요? 알파는 여기서 이만큼 빨간색이 알파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베타가 애매하잖아. 그럼 얘는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요만큼이 베타죠. 그지? 그죠?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림 봤더니 빨간색 알파하고 초록색 베타를 더한 거가 270도죠. 봐봐 여기 90, 180 다 나왔는데 그죠? 270도 하나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두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인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이고요. 여기 지금 그림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6번에 이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까지 숙지하셔야 돼요. 근데 공식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만 외우세요. 나머지는 다 제가 쉽게 외울 수 있게 그죠? 춥니? 추워서 그래.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뒤에 더우면 애들이 졸아. 졸아. 됐어? 근데 책에는 이 그림이 없잖아요. 그죠? 이 그림이 없으니까 요 그림 하나만 그리시면 돼요. 나머지 5개 그릴 필요 없고 이것만 그리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x. 그지? 자, 못 그리는 분은 나중에 영상 보고서 복습하시고요. 그렇구나.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그림 그리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렇구나. 한번 그려볼까? 자, 얘들아. 각이 세타가 있고 5세타가 있어. 세타가 크겠어? 5세타가 크겠어? 당연히 5세타가 더 큰 거야. 그치? 아무것도 없잖아. 두 동경이 일치한데. 그치?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어. 우리한테는 샤프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세요. 뭔 말이야? 일단 그려야지.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좋아, 그리자. 너 이렇게 가는데 선생님 저 이거 작은 거가 세타일 거고요. 5세타는 한 바퀴 돈 다음에 이만큼 온 게 5세타가 되지 않겠어? 맞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읽고서 그림을 그렸어. 봤더니 선생님 그럼 빨간색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가 90도이거나 180도이거나 뭐 그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더해가지고는 안 되고 빨간색에서 초록색을 빼야 되지. 그지? 근데 빨간색이 두 바퀴 돌다가 왔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너는 360도 n 플러스 빨간색에서 빨간 각에서 초록색 빼면 한 바퀴 차이 나죠?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죠? 그럼 봐봐, 나도 공식을 못 외운 거야. 공식을 못 외웠으니까 그림 보고 그림 그릴 때마다 생각하는 거야. 30년 가까이 이거를 외우지 않았어도 애들 잘 가르쳤고 밥 빨아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뭘 외우는 거야?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선생님 이게 4 곱하기 세타는 360도 n이고요.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 90도 곱하기 n이죠. 그럼 n에다가 1부터 집어넣는 거야. 아니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세타는 0이고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세타는 90도고요. 그 다음에 n이 2면은 세타는 몇 도예요? 180도인 거고요. n이 3이면은 세타는 270도여서 근데 문제에서 세타가 0하고 360 사이에 있는 거니까 제일 처음 거 지워야 되죠? 그래서 답은 90도, 180도, 270도입니다. 자, 밑에 것도 풀어줄게요. 선생님, 세타하고 7세타가 있는데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공식을 하나도 안 외워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얘를 보고서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 그리지 뭐. 자,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그릴까?
야, 그러면 여기서 세타가 작은 각이니까 이걸 거고 7세타는 크니까 이만큼 갈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니 가만히 있어봐. 선생님, 얘들아, 빨간색이랑 초록색을 더하면 몇 도인지 알 수가 없지? 그죠?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인지 알파 빼기 베타인지조차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마다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 7세타에서 세타를 뺀 거가 180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빨간색이 여러 바퀴 돌다가 왔을 수도 있으니까 일반각 360도 n을 붙여주는 거고 플러스 180도죠. 선생님 그러면 저는 6세타고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6으로 나누면 60도 n 플러스 30도고요. 선생님 당신이 항상 n에다가 0부터 넣으라 하셨으니까 0부터 넣어야 하는 이유는 뭐야? 한 바퀴도 안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세타가 될 수 있는 거는 30도고요. n이 1이면은 세타는 90도고요. n이 2가 되면 세타는 150도고요. n이 3이면은 세타는 몇 도입니까? 210인데 문제에서 세타가 0도부터 180도 사이라 그랬죠. 그럼 답은 요거 3개만 되겠네요. 그렇죠. 제일 밑에 건 안 되는 거. 그 번호 문제 번호가 똑같죠. 그죠? 여기서도 180이었죠. 그 위에 거 위에 아니에요? 거는 좋아요. 자, 좋아요. 90에서 180이죠. 그러면 30 빼고 30도 빼고 90도 빼고 150만 되네요. 역시 네가 한번 배운 애라서. 여기 배운 사람은 달라요. 자, 그러면 왜? 못 배웠죠. 괜찮아요. 지금 배우면 되죠. 근데 배웠는데도 모르면 안 됩니다. 배웠으면 잘해야죠. 자, 2번 볼게요. 이번엔 세타가 0도부터 180도고 와 5세타 세타인데 X축 대칭이래. 니네가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된다고. 맞잖아. 예쁘게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얘가 X축이잖아. 뭐 이렇게 대충 그리면 되잖아. 맞잖아. 그러면 작은 녀석부터 항상 먼저 표시하면 얘가 베타인 거고 큰 녀석은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만 있으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 여기가 몇 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다시 이만큼 베타를 쳐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근데 알파가 지금 뭐예요? 내가 두 번째 거 풀고 있냐? 그러겠지? 자, 알파가 큰 거니까 5세타고요. 베타가 2세타니까 그죠? 2세타니까 그죠? 2세타죠. 그쵸? 근데 그 공식에 얽매이지 마시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당신이 지금 그림 봤더니 5세타하고 2세타 더한 거가 빨간 녀석이 몇 바퀴 돌다가 왔을 수도 있으니까 360도 n 플러스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한 바퀴 차이 나잖아. 그죠? 이거 뭐야, 살짝 긴장되는데 7이잖아. 그러면 세타는 7분의 360 뭐야 답이 이렇게 지저분해? X축 대칭 2세타 맞겠지 뭐. 각 세타의 개수를 물어봤네. 숫. 그러면 X에다 빵 집어넣을 필요 없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7분의 360이 뭔지 아냐? 잘 모르겠다. 그러면 7분의 또 곱하기 하면 720 그죠? 그러면 이거 얼추 100이지? 그지? 7분의 1080이니까 이거는 100 넘어가잖아. 이거 대충 뭐냐? 어차피 아무도 안 도와줄 테니까 제가 할게요. 역시 세상은 혼자야.
외로워. 한 대충 150은 되죠. 그럼 더 이상 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럼 답은 3개네요. 오케이? 문제에서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자 세타하고 3세타 이제 오늘은 세타하고 3세타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각을 다 구하래요 우리한테. 그 뭐부터 해야 돼? 아이씨 그림부터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 Y축 대칭이라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쓱 그렸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세타지 작은 거가 세타고 3세타는 이만큼이잖아 얘들아. 그죠? 근데 빨간색이랑 초록색을 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이만큼도 세타지. 또 그림 봤더니 빨간 3세타하고 세타를 더했더니 180도 차이가 나죠. 근데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몇 바퀴를 돌다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360도 n 플러스 180도가 될 거고요. 얘가 4세타고 세타는 4로 나누면 90도 n이고 180도를 4로 나누면 45도죠. 그럼 이제 n에다가 세타가 0부터 180 사이니까 n에다가 빵 집어넣으면 세타는 45도가 되고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세타는 135도고요.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세타가 225도가 되는데 225도는 이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지워지고 답은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호도법 해볼게요. 호도법? 뭐지? 호두? 호두인가? 자, 호도법이 뭐냐면 보세요. 여기는 아니 뭐야? 이건 뭐지? 왜 이게 나오는 거지? 아씨. 몇 페이지야? 133. 143이요? 133. 133이요? 방금 거기 똑같은. 자, 보세요. 또 제가 호도법을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들 어려울 겁니다. 자, 어려워서 그냥 이거는 이거야 그렇게 설명할게요. 자, 얘들아 각을 자, 얘들아 이게 말이야. 각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60분법이 있고 호도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호자가 뭐냐면 부채꼴 호야. 부채꼴 호를 말하는 거야. 부채꼴 호, 부채꼴 호를 의미하는 거고 부채꼴의 중요성은 제가 중학교 도형을 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죠? 부채꼴의 호인데 자 보세요. 60분법을 얘들아 우리가 지금 삼각 함수를 그릴 거잖아. 그럼 좌표 평면에 그리는 거잖아. 근데 니네가 그 좌표 평면에 있는 X축에서 60도를 찾을 수 있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60분법은 니네가 알고 있는 30도, 45도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디그리 표시는 이게 뭐예요? 원을 360 등분한 거 중에 하나가 1디그리잖아요. 1도, 그지? 그죠? 근데 여기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를 그릴 건데 여기 있는 30도하고 45도는 얘들아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찍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호도법은 뭐냐면 자 봐봐 제가 이제 항상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 얘들아 비하고 비율이 있잖아요. 그지? 비는 뭐야? 크기가 다른 두 수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표시한 게 비죠.
여기에 있는 b는 숫자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있는 b는 숫자가 아니에요. 얘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b를 비율로 바꿀 수가 있죠? 응? 비율로 바꿀 수가 있지? 3대 4를 비율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초등학교 때 배웠어? 니네 다 초등학교 나왔잖아. 3대 4를 비율로 바꾸면 어떻게 돼? 진짜 안 배웠어요? 3대 으이씨 슬퍼. 비율의 뜻도 모르는 애들하고 씨. 아무도 없어? 서희야, 대충 쓸게요. 나경아, 3대 4를 비율로 바꾸면 뭐예요? 7분의 3이에요? 환장하거든. 그냥 4분의 3이죠. 자 보세요. 3대 4는 둘 다 1을 곱하면 6대 8이고 둘 다 1을 곱하면 9대 10이고 쭉 가죠. 근데 얘는 분자분모에 똑같이 8분의 6이고 12분의 9. 그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6학년 애들 가르칠 때 이 비와 비율의 거의 90%를 올인하거든요. 애들 막. 왜냐면 이거를 못하면 니네처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여기는 b는 숫자가 아니야. 얘 계산할 수가 없어. 비율은 니네가 알고 있는 뭐예요? 분수하고 소수예요. 비율은 분수하고 소수이기 때문에 얘는 실수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좌표 평면은 실수 평면이잖아. 그죠? 근데 45도하고 30도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원을 360등분 한 거 중에 몇 개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좌표 평면에 찍을 수가 없어. 근데 호도법은 뭐냐면은 겁나 간단해요. 겁나 간단한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1라디안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봐봐. 원의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 쉽게 여기가 60도야. 60도면 여기 얘들아 정삼각형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요 빨간 선분의 길이가 r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가 l이잖아요. 그지? 그럼 이 초록색이 빨간색보다 더 길지? 맞지? 근데 호도법은 뭐냐면 자 그 정의를 봅시다. 호도법은 뭐냐면 호도법 원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로 각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비율이잖아. 오케이? 자 보세요. 1라디안은 근데 봐봐 1라디안을 생각을 해보면 봐봐 여기가 R인데 이 호의 길이도 R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 얘는 요 그림에서 60도보다 살짝 60도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가 R인데 이 빨간 호의 길이도 L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의 비율이 1일 때 1라디안입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비율이기 때문에 분수랑 소수고 분수랑 소수는 실수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야씨 그냥 외워 하면 해도 되는데 니네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30도하고 40도를 좌표 평면에 찍을 수가 없어서 어떤 각을 세타라고 하는 각을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의 비율로 표시하는 게 1라디안인데 1라디안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원의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R이면 1분의 1이니까 이 비율이 1라디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자 이 그림에서 살짝 이쪽으로 와야 요 길이가 R이 되겠죠. 그래서 1라디안은 자 60도보다 작고요. 대충 57.3도인가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다가 이 라디안을 표시해 보면은 여기가 R이고 봐봐 지금 요만큼의 그 각이 1라디안이야. 근데 이게 R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어서 요 길이도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요 각 있죠? 초록색으로 칠한 각. 그럼 얘는 2라디안이겠죠. 그래서 라디안의 개념은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2R이잖아요. 그러면 뭐야? 2라디안입니다. 오케이? 자,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다음 시간에는 호도법,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60분법이랑 호도법이 있는데 봐봐 요것만 필기를 합시다. 호도법은 뭐냐면 각을 실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오케이? 각을 실수로 바꾸는데 그 개념이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이 비율로서 각을 표시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여기 일반각까지만 풀어 오세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